지금 여러분 퇴직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아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이 돈이 굴러간 속도가 연 2.31%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직장인은 연 8%로 굴렸고 호주 직장인은 연 7.9%로 굴렸습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20년 뒤 자산이 3배에서 4배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이 구조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431조 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월가에 사는 고양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은 다들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직접 돈을 모아뒀다가 직원이 나갈 때 한 번에 주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날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퇴직연금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금고에 쌓아두던 돈을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한 겁니다.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에 돈이 남아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회사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이걸 어떻게 굴릴지는 직원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을 옮겨 담아두는 개인 계좌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잡으세요. DB형은 회사가 책임, DC형은 내가 책임, IRP는 내 개인 통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431조 7천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400조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국내 총생산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전체의 82.6%, 356조 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은행 예금입니다. 원금은 지켜주지만 수익률은 바닥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3.67%입니다. 같은 해 실적 배당형은 9.96%를 찍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리금 보장형에 몰려 있습니다. 장기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2.86%, 10년 평균 2.31%.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든 셈입니다. 퇴직연금에 돈을 넣어뒀는데 실질 가치가 쪼그라든 겁니다. 이게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 가지 통계만 보겠습니다. 2023년에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람들 중 연금 형태로 받은 사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3,976만 원이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의 평균은요, 1,645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자와 일시금 수령자 사이에 8배가 넘는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연금 수령자는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고 일시금 수령자는 짧게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직장인이라도 노후 자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 직장인들은 돈을 예금에 묻어두는 걸까요? 게을러서? 무지해서?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이랑 1:1 계약을 맺고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해 보이는 원리금 보장형을 누르고 잊어버립니다.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증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401k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DC형과 비슷합니다. 회사가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직원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과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뱅가드라는 미국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01k의 연평균 수익률은 8%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약 9.7%입니다. 더 길게 봐도 최근 10년 연평균이 8에서 10% 수준입니다. 한국이 2.31%일 때 미국은 8에서 10%. 이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피델리티 발표에 따르면 401k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 쌓인 사람이 53만 7천 명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4억 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평균 26년간 꾸준히 납입한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장기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비밀은 2006년에 있습니다. 미국이 연금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가입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401k에 가입됩니다. 한국처럼 신청서를 내고 상품을 고르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가입되는 겁니다. 둘째, 디폴트 옵션입니다. 직원이 아무 상품도 고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문가가 설계한 펀드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합니다. 줄여서 TDF. 은퇴 시점에 맞춰서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채권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자동 조절되는 상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현재 401k 전체 자산의 40%가 타깃 데이트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납입되는 돈의 70%가 이 펀드로 흘러갑니다.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전문가가 설계한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국은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모르면 예금에 넣습니다. 미국은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전문가가 굴려줍니다.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미국보다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구조는 명쾌합니다. 고용주가 직원 급여의 12%를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은 기금형으로 운용됩니다. 기금형이라는 건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전문 운용기관이 모아서 통합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까지 분산 투자합니다.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호주 퇴직연금 총 자산은 약 4천조 원입니다. 한국의 431조 원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입니다. 호주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1인당 적립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수익률은 어떻냐? 최근 5년 평균 연간 수익률이 77.9%입니다. 20년 평균은 7.88%입니다. 2024년 한 해 수익률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2.31%, 호주 7.88%,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호주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0%를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 뒤에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2021년에 도입된 Your Future, Your Super라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YFYS.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모든 퇴직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평가합니다.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낮으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한 번 불합격하면 가입자한테 통보해야 합니다. 2년 연속 불합격하면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퇴출입니다. 축구 리그의 승강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하면 떨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00년대 초반에 1,500개가 넘었던 기금이 현재 약 78개로 줄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기금은 합병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기금은 대형화됐고 규모의 경제로 수수료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갔습니다.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금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쟁과 퇴출이라는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미국과 호주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입니다. 푸른 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입니다. 2022년 9월에 도입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개별 기업이 낸 부담금을 하나로 모아서 전문 운용기관이 통합 투자합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 누적 수익률은 26.98%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2%대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3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채권 70% 이상의 보수적 운용을 하면서 이 성과를 낸 겁니다.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 2년 4개월 만에 기금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입 사업장은 36,432개, 가입 근로자는 16만 6,357명입니다. 2024년 말 대비 사업장 56.8% 증가, 근로자 53.3%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냐? 수익률만이 아닙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가입 시 3년간 운용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일반 퇴직연금의 평균 수수료가 연 0.5에서 1%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추가 지원합니다. 작은 실험이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금형으로 모아서 전문가가 굴리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론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이 작은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선언문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낸 선언문입니다. 노사정이라는 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앉았다는 뜻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평소에는 서로 물고 뜯는 이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합의를 이뤘습니다.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지금은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만 의무 대상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입률이 26.5%에 그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가 도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직원은 퇴직연금이 있고 중소기업 직원은 없는 겁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노후 안전망이 다릅니다.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둘째, 확정기여형인 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형만 있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골라야 했습니다. 여기에 기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가 모아서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강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기금형과 기존 계약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퇴직연금에 들어도 목돈으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노사정이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푸른 씨앗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걸 3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20년간 아무도 못 건드렸던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금형이 정확히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른지 짚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입니다. 회사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과 1대1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이 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 목록을 보고 직접 하나를 고릅니다. 예금으로 할지, 펀드로 할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원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골라야 하는지 모르니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예금을 누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수익률을 올려줄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수수료로 먹고 사니까요. 기금형은 이 구조를 바꿉니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 돈을 별도의 운용법인이 전문가를 통해 통합 투자합니다. 개인이 일일이 상품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문가 팀을 꾸려서 운용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금형 관련 법안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안, 정부가 퇴직연금공단을 만드는 안,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이 기금 전문 운용사를 설립하는 안입니다. 이 중 어떤 모델이 채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정 합의에서도 운용 주체를 공공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쟁점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목표 수익률은 중위험 중수익 연 6에서 7%입니다. 지금의 2%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수익률이 20년, 30년 복리로 쌓이면 퇴직 시점의 자산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기금형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권 침해 논란입니다. 퇴직금은 대법원 판례상 후불적 임금입니다. 내 임금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굴린다. 이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합의안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금형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맡을지 민간 금융기관이 맡을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고 책임 소재도 달라집니다. 제도의 핵심 뼈대가 아직 비어 있는 겁니다. 셋째, 금융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 431조 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수수료 기반입니다. 이 돈이 기금형으로 빠지면 기존 금융기관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기금형이라고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가 운영해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손실이 납니다. 호주도 2008년에 마이너스 10% 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손실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국회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이걸 법으로 만들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류됩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도입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장밋빛만 보면 안 됩니다. 이 5가지 리스크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리스크를 짚었으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금형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첫 번째,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점의 자산이 달라집니다. 연 2%로 30년 굴린 돈과 연 7%로 30년 굴린 돈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놀랍습니다.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매년 퇴직연금으로 약 300만 원씩 적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2% 복리면 30년 뒤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연 7% 복리면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2배 반 차이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수익률 5%포인트 차이가 1억 6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의 체질이 바뀝니다. 431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장기 투자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단타 위주의 시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큰 손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퇴직연금 기금도 장기 안정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에 퇴직연금 규모가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양극화의 갈림길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퇴직연금 도입률이 90%를 넘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10%대 도입률입니다. 기금형 도입과 의무화가 같이 진행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제도가 지연되면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퇴직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2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면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적립금과 수익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걸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둘째, 디폴트 옵션을 점검하세요. 2022년부터 한국에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초저위험 상품에 설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예금입니다. 중립투자형 디폴트 옵션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이 8.08%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설정만 바꿔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으니 본인의 은퇴 시점과 위험 성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금형 법안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세요. 노사정 합의는 나왔지만 법 개정은 아직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모델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내 퇴직연금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300인 이하 사업장에 계신 분은 푸른 씨앗 확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30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00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431조 원. 이 돈의 83%가 예금에 묶여서 연 2%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8에서 10%, 호주는 7에서 8%.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20년 만에 노사정이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모든 사업장 의무화. 방향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운용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믿을 수도 없고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변화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욱더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